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자, 갑자기 이재명이 부동산에 부들부들거리죠. 그죠? 그런데 요 근래에 이재명이가 그 SNS에 글 올린 게 전부 새벽 1시예요. 술 마시냐? 재명이 형님, 알코올은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새벽 1시에 이재명이 저거를 썼다고? 저는 이재명이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 깨웠겠지. 야, 이런 내용으로 글 올려. 우리 재명이 형님은요, 이런 하찮은 일 안 하세요. 재명이 형님은요, 이렇게 이런 내용 요렇게 똑같이 올려. 그러면은 청와대 직원들이 문장을 수정해서 딱 해서 이재명한테 문자 보내고, 그럼 이재명이 그거 확인하고 컨펌 해주면은 그거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현지인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대통령실 직원들 새벽 1시까지 잠 못 잤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할까? 자, 형님들 한번 생각해 봐봐. 캄보디아 그거 지가 뭐 캄보디아 말을 할 줄 알아? 알파벳도 잘 모르는 애가 무슨 캄보디아 말을 해? 그거 다 대통령실에서 수정해서 올린 거지. 그것도 지웠다며. 캄보디아 문자. 캄보디아 그 SNS에 올린 거야. 쫄았냐? 대통령이나 가 SNS에 글을 올렸다가 그걸 삭제를 했어요. 아니, 나 살다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거는 나 또 처음 보네. 항의를 받았다고? 항의 받아도 삭제하면 안 되지. 그 쓴 내용이 한국 국민 건드리면은 가만 안 있겠다. 그 왜? 주권국가로서 그런 말 못해? 그거 왜 지워?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아니, 너네들 미국하고 뭐 미국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그렇게 친하다며. 우리 일직들 트럼프가 막 이재명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한다며. 한국에 결기를 보여줬다며. 뭐 여기저기 한라인도 개설하고 지금 난리 났다며. 미국이 막 우리한테 막 도와달라고 사정한다며. 근데 왜 전화 한 통 못해? 윤석열은 바이든한테 바로 전화하던데. 이재명이 직접 미국에 전화하는 꼴을 못 봤네 내가. 전화번호 있긴 있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전번 좀 010-1234-1234요. 감사합니다. 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 바빠서 그만. 이거잖아. 택도 아닌 놈이 예쁜 여자한테 전화번호 따면 어떡해? 여자들이 전화번호 엉터리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택도 아닌 게 가가지고 전화번호 달라니까 엉터리 전화번호 가르쳐줬겠지.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질척거렸으면은 엉터리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냐? 아니, 그러지 않고서 왜 전화를 못해? 아니, 트럼프 형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왜 또 갑자기 25%로 올리는데? 그 국회 비준 우리가 알아서 좀 할게. 형님, 우리 애들 보낼 테니까 그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런 통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 제가 형님들 그날 이야기했죠. 외교부 장관 가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날라가고 했을 때 제가 못 만날 거라고 했죠. 담당자들. 한라인이라며. 만나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한라인인데. 한라인이 없다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한라인이 있는데 가서 못 만났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대. 이건 또 뭔 개떡 같은 이야기야. 환장하겠다 진짜. 협상 파트너 만나지도 못했다. 산업통상부 장관, 산자부 장관 김정관이지? 김정관이가 러터닉을 만나야 돼요. 그죠? 미국 상무장관 러터닉. 자, 러터닉을 만나서 뭐 관세 이야기 했어요? 못했어요. 자,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루비오 만났죠? 뭐 관세 이야기 했어요? 관세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원전을 싸게 지으라고 압박했죠. 한국이 원전을 잘 짓더라고. 야, 우리 이거 좀 싸게 지어줘. 원전 삥을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의 무역대표부 그리어 만났습니까? 아예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니, 한라인 있다며 미리 협의 안 하고 간 거야? 한라인이란 게 뭐야? 아니, 러터링 형님,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요? 일단 갈게요. 그러고 간 거 아니야? 한라인이 있었다며. 그러면 만나서 당연히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지. 못했어. 관세 관자도 못 꺼냈어. 저 조현 루비오를 만났어. 관세 관자도 못 꺼냈어. 원전만 삥 뜯길 판이야 지금. 반값에 지어줘야 될 판이라고. 우리 돈으로 지어줘야 될 판이라고 지금. 왜?
그 투자 3,500억 달러 못할 것 같으면 그 돈 대신 원전을 지으라고 지금 그렇게 나온다잖아. 한국 언론은 이거 또 입국 닫고 있더라. 뭐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에 돈 주고 원전 지을 것 같지. 지금 미국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전이 많이 필요한데 3,500억 달러만큼 원전을 지으라고 협박한다잖아. 예를 들어서 원전 하나에 1,000억 달러다. 그러면 원전 5개 지어래. 도대체 이 정부는 진실이 뭐야? 왜 방구석에서 유튜브 하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지? 그리고 여한국인은 아예 그 리얼을 만나지도 못했어. 이거 뭔 개쪽이야. 바빠서 전화도 안 받아. 바쁜가 본데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미리 연락을 하고 한 라인을 가동했으면 왜 못 만나냐고. 그리고 그리어가 그럼 바쁜지 알았을 거 아니야. 지금 수백억이 깨지고 있다. 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뭐 어쩌라는 거지? 아니 어쩌려고 이러지? 이거 형님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터지다가 한 번에 몰아서 빵 하고 터지면요 이재명 끌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민주당은 원래 그런 놈들인가 제껴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전부 김무성 개들이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요 부분은 형님들 딱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부정부패, 종교 관련해서 부정부패 관련해서 지금 뜨는 명단들이 전부 김무성계입니다. 여기서 냄새를 눈치 빠르신 분들은 냄새를 맡았겠죠. 눈치가 늦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술밖에 먹을 게 없다. 자,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무슨 뭐 협상 관련 이야기 하는데 그 협상 결렬됐잖아. 그거 언제 결렬된 건데?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가? 그 결렬됐어요. 어저께 라이브 중에 이란이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부분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해 드린 데죠. 저는 항상 모든 걸 의심합니다. 그걸 제보를 준 형님도 의심하지만은 그 뉴스를 발원지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와전된 건지. 자, 항공모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항공모함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항공모함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드론이 존나 먼 데서 방향이 항공모함 쪽으로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 드론이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항공모함 쪽.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용 주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는 여기 근교에 있는 몇십 킬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저도 영화에서 봤어요, 형님들. 주워 들은 거예요. 주워 들은 거예요. 또 이상한 추측은 금지입니다, 형님들. 자, 공용 주파수로 드론을 철수하라 했어요. 근데 철수하라는 명령에도 계속해서 이 항공모함 방향으로 드론이 방향을 바꾸지 않자 F-35가 휘잉 이륙을 해가지고 60억짜리 미사일로 드론을 단 한 발로 격추시켰다. 멋지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냄새도 못 맡게 아예 몇십 킬로 밖에서 그냥 터뜨려 버렸어. 60억 껌이지. 2,000조국인데 미국 국방비 1년에 2,000조국 아시죠? 1,000조국 졸업했습니다. 2,000조국이에요. 아니 국방비가 2,000조인데 뭐 60억이면 껌값이지. 아마 형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왜 특별법으로 하면 안 되고 왜 미국이 비준을 자꾸 이야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의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출처는 재미나입니다. 자, 특별법은요, 우리나라 국내용법입니다. 즉, 국제적으로는 효용이 적용이 안 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 국내용 법입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국내 특정 사건이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특별하니까 따로 관리하자. 그리고 그 주체가 국회가 제정을 합니다. 반대로 비준은 법적 절차 효력 발생 과정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적용 범위는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조약이에요. 조약.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비준의 대상인 국가들은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님들이 쉽게 이야기하시기에 설명을 하자면은 국제법으로 적용을 받는다. 왜?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국가 간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확정한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국회가 주체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재명의 지시로 의해서 이재명이 지시를 내려서 그걸 행정 서류로 서류화된 문서, 물정을 남기고 그 행정부에서 그 물정을 남긴 걸 가지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행정부가 만든 걸 국회는 도장만 찍어주는 구조예요. 자, 이거는 뭐다? 모든 걸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이재명 특유의 지만 살겠다고 지만 빠져나가는 꼼수를 쓴 거예요, 이게. 잔대가리가 안 통하는 거지. 근데 그걸 국민의힘이 덥석 받아가지고 하겠다. 특별법으로.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이거. 특별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 가자, 민주당. 민주당한테 그렇게 처맞고도, 야, 위원회 너네들끼리 나눠 먹고, 월급 받아 먹어 하고 돈 턱 던져주니까 썩은 고기 찾는 하이에나 떼 새끼들 같이 덥석 물어버리죠. 이게 국민의힘이야. 형님들이 믿고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국민의힘의 참모습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은 앱스타인 관련해서는 너무 자극적이라서 거의 뭐 고어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방송에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형님들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개고기 식용 금지를 추진했죠. 기억나시죠, 형님들? 자, 이제부터 FBI에서 공개한 실제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앱스타인이 보낸 메일입니다. How is the dog? 야, 그 개 어땠어? She has so many stitches. 야, 걔 왜 그렇게 박음질이 많어? She's a work of art herself. 이거 형님들 완전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아니, 와, 나 지금도 이걸 말하기가 좀 너무 그렇는데. 자, A work of art herself. 그 자체로 예술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she라는 거는 동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she라는 표현을 쓰죠. She has so many stitches. 그 개가 바느질 자국이 너무 많았다 이거. 그러면 이거를 many stitches, 박음질 자국이 너무 많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수술 자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서 앱스타인이 물어본 How is the dog?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야, 그 개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has so many stitches. 박음질이 너무 많아. 수술 자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수술 자국이 she's a work of art herself. 너무 예술이었어. 야, 그 수술 자국이 너무 예술이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겠지. 그냥 개 수술이 잘 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냐. 그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앱스타인이 보낸 메일 중에 Shall be in Korea Saturday. What is the best dog to eat? Eat. 무엇을 eat을 한다? Best dog. 개고기. Shall be in Korea Saturday. 나 토요일날 한국에서 What is the best dog to eat? 최고의 개고기는 어떤 거야? 자, 다시 갑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5월입니다. 5월. 그죠? 5월. 2010년 5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2010년 옥토버.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How is the dog? 자, 이 dog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네가 먹은 개. 내가 한국에서 먹고 온 그 개. 바로 토요일 날 내가 처먹은 이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스티치스. 자, 저도 형님들 과거에 보신탕을 좀 먹었었습니다. 수육도 되게 많이 먹었고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개가 스티치가 왜 생기죠? 식용개인데. 식용개는 수술 자국 자체가 남질 않아요. 꼬매봐야 두세 바늘이야. 중성화 수술 꼬매봐야 두세 바늘이라고. So many stitches.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겠지. 어떻게 이 많은 수술 자국, 바느질 자국이 있냐? 도대체 얘들은 그럼 뭘 먹은 거냐? 비유법으로, 아니, 언어로 닭이라고 dog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머릿속에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장기를 적출하고 꼬매놓은 시신. 왜? 그런 시신들이 정확하게 스티치 자국이 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클린턴은 일부 인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는 튀었어요. 이 앱스타인과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도 지금 다 튀었어요. 자, 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수사가 끝나면은 진실은 그때 밝혀지겠죠.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이 내용이 충격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지휘해서 수사를 끝낼 거고요. 그리고 기소할 겁니다. 재판에 넘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일부 좀 과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오피셜로 나온 것도 충격적이지만 거기 관련해서 좀 과장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실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흥미로 보고, 그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건지 조금 지켜보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던 걸까? 저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과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접할 수 있는 정보였을까? 아니지. 바이든도 어차피 딥스 쪽이니까. 그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을까? 그러면 하나로 딱 귀결돼요. 어디로? 트럼프. 자, 트럼프는 이미 정권을 빼앗겼죠. 그 빼앗기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측에서 트럼프 세력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방대한 정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 방법이 없다는 거지. 시기적으로는 말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미국과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접촉이 있었다. 특히 마가.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니까 형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형님들이 판단하세요. 저 같은 유튜브 새끼들이 떠들어 제끼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형님들이 판단하세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설마 유튜브들이 떠드는 이야기 듣고 이게 맞다,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또 싸움질 할 건 아니지? 왜 트럼프가 문재인을 그렇게 무시했는지. 대놓고 쫑꾸 주고 대놓고 에이전트라 했잖아. 대놓고 그 A4지 말 안 해도 돼, 답변하지 마라 그래. 야, 통역할 필요 없어. 저 새끼 뭔 말할지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자들 막 웃었잖아. 기자들 막 웃었는데 문재인은 그것도 모르고 배실배실 쪼개면서 그걸 읽었지. 그리고 통역하니까 어때? 내가 한 말 그대로 하잖아. 이게 무슨 대통령이야? 그게 문재인이 쫑꾸 준 거예요. 대놓고. 이미 트럼프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좌빨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쫑꾸를 줘도 그냥 멍청한 척 하면서 멍청한 척으로 이 위기를 넘기는구나.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쫑꾸 주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좌파들은 돈 가지고 뺨따구를 때려야 된다. 즉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무역 제재로 얘네들 관세로 얘네들 뺨따구를 때려야 된다. 그래서 통화 수합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연장을 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당시 9월 달에 끝나는 한미 통화 수합을 연장을 안 했다고. 희한하죠? 왜? 긴축 재정을 할 거니까. 굳이 달러를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IMF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검색해보면 나와요. 경제 성장률은 다소 더디지만 가계 부채부터 해서 내실이 엄청 튼튼해지고 있다. 나라가 단단해진다. IMF에서 극찬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IMF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이거는 실전 감각이거든요.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실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대통령에게 이거 긴축재정 해야 됩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거지. 대통령 지지율을 위해서 돈을 풀으라고는 직언을 하지만은 긴축재정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직언할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긴축재정을 선택했을까? 맨날 법전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떤 깨우침을 얻어서 저렇게 했을까? 아니야.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책사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책사가 과연 누굴까?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이거는 미국의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하면 안 된다.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은 급할 때 자꾸 돈 갖다 쓰면은 긴축 재정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일단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도 연장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국민들 허리띠를 쫄라맸지. 쫄라매니까 도둑질 해먹을 게 없어요. 이 정치인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댄 거잖아. 그래서 윤석열 왕따 시킨 거고. 이제 그 큰 그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형님들? 그때 당시 윤석열 같이 덩달아 욕했던 사람들 여기 묻혀 있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눈을 좀 뜨셨습니까, 형님들? 왜 민주당과 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렸는지, 뒷구녕으로 돈 벌어 처먹을 게 없으니까, 그 길이 막히니까 형님들이 잠시나마 이성의 끈을 놓고 빨았던 정치인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한 번씩 꽂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하면 끝까지 배신한다. 왜 그동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버려 놔놨는지 이제 눈 감고 한번 퍼즐을 맞춰보세요. 그럼 그 퍼즐이 하나씩 둘씩 맞아 들어갈 겁니다. 자, 저녁 방송에 뵙겠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트 끝. 별